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스킨십, 똑같은 손길인데 왜 자카르타에서는 선수들이 웃고 넘기는데 울산에서는 폭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하나의 뺨, 그리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판결, 이 극명한 온도 차이 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의 여우 신타영 감독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던 그대로 그 누구보다 뜨겁고 때로는 거칠 정도로 열정적인 승부사, 그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변한 건 신태용이 아니라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커먼 속마음입니다. 자, 오늘 저 김준석이 울산에서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들의 진짜 가면을 아주 확실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선수의 그 눈물, 과연 정말 뺨이 아파서 흘린 눈물일까요? 아니면 스승을 몰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적 쇼의 일부일까요? 지금 바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65일. 고작 65일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울산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시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7경기 무승이라는 초라한 성적, 그리고 선수 폭행이라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 정승현 주장은 스승을 고발했고 이청용 선수는 골프 세리머니로 감독을 조롱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신태용을 부시대적 폭군으로 몰아세우며 난리가 났죠. 하지만 잠깐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선 신 감독님한테 꿀밤 맞고 걷어차이는 게 일상인데 우린 다 웃는데 한국 선수들은 왜 저래? 라면서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까?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웃습니까? 천만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폭행이 아닙니다. 바로 울산 라커룸 뒤편에 도사리고 있던 그 검은 배신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가면을 벗겨볼 시간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 바로 정승현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과연 신태용 감독의 낯선 타인입니까? 천만에요. 그가 누굽니까? 리우올림픽 대표팀부터 그 치열했던 러시아 월드컵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한때 신감독의 황태자로 불렸던 게 바로 정승현 아닙니까? 제가 정승현 선수에게, 아니 그 눈물 뒤에 숨은 당신에게 정면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 혹시 갑자기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겁니까? 지난 수년 동안 겪어온 스승의 스타일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태현이라는 감독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스킨십에서 시작됩니다. 거칠게 머리를 헝클고 등짝을 퍽 소리나게 때리고 때로는 헤드락을 걸면서 그렇게 선수들과 땀냄새 섞어가며 형 동생처럼 뒹구는 게 그 양반의 전매 특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팬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투박하지만 그게 바로 신태용식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올림픽 때는, 월드컵 때는 그 거친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해 했죠. 스승의 애정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지금 울산에서는 그 똑같은 손짓이 씻을 수 없는 모욕이 되고 끔찍한 폭력으로 둔갑하는 겁니까? 이유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때는 신태용이 필요했으니까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 나가기 위해 감독의 그 권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울산이라는 거대 클럽의 터줏대감이 된 지금, 깐깐하게 구는 신임 감독은 그저 내 구역을 침범한 방해물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승현 선수와 울산의 일부 선수들은 결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영악했고 소름 돋을 정도로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독의 그 오래된 버릇, 사랑의 매라고 불리던 그 투박한 습관을 아주 치명적인 법정 무기로 개조해버렸습니다. 감독을 자르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인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스승을 폭력범으로 낙인 찍는 것이었죠. 이건 마음의 상처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질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폭행이다? 네, 요즘 세상에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축구판의 의리로 보면, 그리고 사제지간의 도리로 보면 이건 명백한 배신이고 하극산입니다. 뺨 한 대를 핑계 삼아 감독의 목을 친다? 이건 상처받은 양들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늑대들의 아주 교활하고 비겁한 사냥입니다. 저는 이 위선의 눈물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시선을 잠시 남쪽 인도네시아로 돌려봅시다. 현지 언론과 팬들의 반응 보셨습니까? 아주 적나라합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귀가 잡히고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심지어 헤드락이 걸려도 다들 낄낄거리며 웃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아스나이 선수, 마르셀리노 선수, 신타용 감독에게 꿀밤을 맞으면서도 그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아니라 존경과 친근함이 뚝뚝 묻어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자존심도 없어서 맞고도 웃는 걸까요? 천만에요. 답은 딱 두 글자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신태용이라는 사람이 나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뼛속 깊이 믿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면 등짝을 때리는 손바닥은 사랑의 매가 되고 거친 욕설조차 투박한 응원이 되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맨들이 나누는 뜨거운 전우회 아닙니까? 하지만 울산 현대의 라커룸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과연 신뢰가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울산 선수들에게 신태용 감독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굴러들어온 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이방인, 그리고 제압해야 할 적이었을 뿐입니다. 신뢰가 죽어버린 곳에서는 격려하려 내민 손길조차 성추행이 되고 어깨동무조차 폭력이 되는 법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감독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손길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권수 하나만 걸려라 하고 벼르고 있던 차에 딱 걸려든 겁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수사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국 반응을 보며 웃는 이모지를 달고 조롱하는 것, 그게 신태용 감독의 폭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 축구의 배은망덕함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한국 선수들 연봉은 수십억씩 받고 최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정작 너희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의리는 10원어치도 없구나. 바로 이 사실을 꿰뚫어보고 비웃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의리 있는 제자들과 부유하지만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들. 인도네시아의 저 웃음소리는 배불러서 예의를 잃어버린 한국 축구계의 뺨을 후려치는 진짜 사랑의 매보다 더 아픈 일침입니다.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폭행 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계에 깊숙이 퍼져버린 아주 지독한 암덩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단서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너무 오냐오냐 자랐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피 튀기는 전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리그에는 건드리면 톡하고 부서질 것 같은 공주님들, 왕자님들만 가득합니다. 감독이 전술 지시하다 목소리 좀 높이면 언어폭력이라며 노조에 신고하고 파이팅 좀 하라고 등짝 한 대 때리면 신체적 학대라며 SNS에 폭로글을 올립니다. 아니 이게 축구팀입니까? 아니면 상전 모시는 유치원입니까? 이런 병든 환경이 도대체 뭘 만들어냈습니까? 몸싸움은 싫어하고 굳은 일은 피하려 하고 정신력은 유리조각처럼 나약해 빠졌는데 라커룸 안에서 편가르고 감동 몰아내는 정치질에는 도같은 괴물들을 키워낸 것 아닙니까? 정승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랬죠.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입니다. 그가 말하는 요즘 시대라는 게 과연 뭡니까? 실력 부족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덮을 수 있는 시대? 스승의 훈육을 인권 침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서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발 인도네시아를 보십시오. 그곳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보다 연봉도 적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라운드에서 피를 토할 때까지 뜁니다. 스승을 위해서라면 몸을 던집니다. 그 처절한 헝그리 정신과 투혼 앞에서 고액 연봉자 울산 선수들의 그 예민에 빠진 자존심은 정말이지 역겹고 비겁한 투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작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스승을 짓밟는 아주 배은망덕한 세대를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신태용 감독, 그래요. 이미 내부가 썩어 문드러진 울산이라는 조직에 옛날식 열정을 강요한 건 전술적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선수를 학대하는 폭력배가 아닙니다. 팩트는 아주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신태용의 행동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오직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선수들의 간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내온 소식들은 신태용 감독을 위한 완벽한 무죄의 증거이자 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정승여맨 선수의 그 눈물,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뺨이 아파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그건 감독을 담그기 위한 비열한 연기였습니다.
울산의 기득권 세력들이 시대의 예민함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스승을 잔인하게 숙청해버린 겁니다. 해맑게 웃는 인도네시아 제자들과 뒤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칼을 꽂는 울산의 제자들. 저는 인도네시아의 저 순박한 미소보다 울산 선수들의 저 위선적인 눈물이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는 피땀 흘려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지 헐리우드 액션이나 하는 배우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가짜 피해자들을 계속 감싸고 돈다면 우리 K리그는 그저 36 코미디 극장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 김준석은 정말 가슴을 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의 호탕한 웃음입니까? 아니면 울산의 그 질척한 눈물입니까? 댓글로 아주 뜨겁게 논쟁해 주십시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필승!